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경제학의 진짜 첫걸음을 떼어볼 텐데요. 그 주제는 바로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학문은요,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학 하면 머릿속에 막 복잡한 그래프랑 어려운 수식부터 떠올라서 이거 어떡하지?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저 짱 박사가 여러분 눈높이에 딱 맞춰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 먼저 경제와 경제학이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렌즈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 경제학의 양대 산맥이죠. 거시와 미시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로 따뜻하게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경제와 경제학의 정의부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경제가 뭘까요? 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입는 옷,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재화라고 하고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나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을 서비스라고 해요. 바로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생산, 또 서로 사고 팔고, 교환, 필요한 곳에 나누고, 분배,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소비, 이 모든 인간의 활동을 싹 다 묶어서 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같은 개인이나 가족을 뜻하는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게와 기업, 이 둘을 묶어서 민간 경제라고 불러요. 여기에다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까지 딱 포함시키면 이게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즉 국민 경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제라는 큰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제학은 뭘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복잡한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바로 희소한 자원 그리고 선택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만들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게 바로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이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이 경제학은요,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다양한 렌즈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입니다. 실증 경제학은요,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무엇인가 what is를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죠. 반면에 규범 경제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what should be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쏙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예시를 보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될 겁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이다 라는 문장은 어때요? 그냥 과학적인 사실, 팩트를 분석한 거죠. 이건 실증 경제학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온난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건 어때요? 휴보해야 한다는 어떤 주장, 가치 판단이 들어갔죠. 이건 바로 규범 경제학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기 정말 쉽죠? 다음 렌즈는 정태와 동태 경제학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사진이랑 영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정태 경제학은 특정 시점의 경제를 마치 사진처럼 찰칵 찍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동태 경제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 자체를 마치 영상처럼 쭉 이어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경제학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구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숲과 나무의 비유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숲 전체를 멀리서 조망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숲을 이루 보이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먼저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죠. 둘 다 중요하거든요. 경제학도 똑같습니다. 네, 바로 이 슬라이드의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미시 경제학은요, 개별 나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 같은 개별 가게나 또는 개별 기업 같은 작은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분석합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은 숲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소득, 물가, 실업률처럼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수많은 경제 이론들, 과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 한번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이론은요, 크게 이 3단계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첫째, 너무 복잡한 현실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설정해요. 예를 들면 세상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와 같이요. 둘째, 이 가정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추리해서 가설 또는 모형이라는 걸 만듭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덜 사려고 할 것이다 와 같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추측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가설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와 정말로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멋진 이론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제학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구분법, 그리고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첫 시간이라서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오늘 저와 함께 떼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꾸준히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날카롭고 명쾌한 눈을 여러분께 선물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시험에서 합격의 기쁨을 안겨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 짱 박사가 정말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아니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를 찾아주세요. 이미 수많은 수험생 동료들이 거기서 함께 땀 흘리며 공부하고 있고요. 저 짱박사랑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